예, 일단 어려운 바쁘신데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하게 된 계기는 아시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로 억측이 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는 팩트대로, 그리고 낸시의 입장은 낸시의 입장대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낸시랭도 공인이긴 하지만 나름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국가의 일원으로서 행복 추구권과 헌법에 있는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또 이 자리 마련한 이유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자 하는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제 남편이 혼인신고 결혼을 하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굉장한 언론의 그런 기사들로 너무나 마음도 다치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을 급작스럽게 만들게 됐는데요. 진실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사실이고, 그리고 억측은 억측이다라는 이 진실만 밝히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기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언론 측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 남편 왕진진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제가 정확히 어떤 질문에 있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피하지 않고, 또 제가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전달을 하고, 최근에 이 발생한 이 지금 현재 여러 그 언론 기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먼저 제 입장을 먼저 표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방해가 돼서 지금 많은 그 언론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 고 장자연과 관련된 그 사건의 그 실제 실존하는 그 인물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맞습니다. 본인이 맞고, 또한 이 지금 내용 안에 지금 이미 지금 과거에 지금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뭐 진행이 돼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인지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사건에 대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그 상황에 어떤 수면 위로 이걸 끌어올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의도가 전혀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돼서 마치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그 그런 범죄인이 어떤 사회적 공인에게 어떤 의도성으로 뭐 접근을 해서 뭐 관계를 맺어서 어떤 뭐 그 외적인 다른 방향의 어떤 또 문제를 좀 야기시키지 않는 이런 많은 의혹들이나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일단 그 어떤 뭐 특정한 언론사의 어떤
특정 제보를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대략적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우리가 일일이 이런 그 인터뷰에 전부 다 응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법무법인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그 정확하게 그런 상황의 잘잘못은 저희가 짚고 법적인 조치로 해서 공격권을 행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재 뭐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상당히 또 많은 궁금증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 행위에 있어 가지고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궁금한지 저희 둘이서 정말 오래전부터 함께 정말로 사랑해 왔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만남이 끊기고 또 상황과 상황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최근에 어떤 그 또 좋은 그런 그 인연의 고리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다시 이렇게 뜻깊게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왜 제 아내 되는 사람이 뭐 기존의 어떤 사실혼 관계적인 그런 부분에 뭐 누군가가 나와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답변을 제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왜 과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끄집어 올려져서 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되며 수없이 많은 의혹 속에서 사연 이런 내용들을 설사 모르고 사기당한 건 아니냐 하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변에 그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기 때문에 그 고리가 제가 바라는 바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관계가 그런 내용들이 끊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일단 간단하게 이제 그 요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좀 그 말에 좀 어폐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가 간단히 준비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낭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냥 뭐 현재 상황에 있는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두 사람이 불과 며칠 전 법적인 정식 혼인 신고를 마치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언론에서 이 팩트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정말 언론이라면은 먼저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기본권이나 행복 추구권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줬다면 이런 마구잡이식의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난발이 되고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 뭐 알 권리 차원에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그 기사가 생산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정도 범위에서 멈춰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 언론은 말 그대로 팩트를 다루고 정론 집필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 어떤 특정한 또 몇몇인들 또 궁금증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로 인해서 어떤 뭐 대중 심리를 계속해서 조장을 해가지고 뭐 상황을 계속해서 뭐 어떤 안 좋게 결과적인 것은 상황이 된다 하면은 차라리 내가 희생을 차라리 치른다 하면 좋지만은 이거는 같이 무슨 희생을 같이 감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열거를 한다는 것조차도
이거는 우리 두 사람만의 또 때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보호해야 될 그런 인격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서로가 저와 또 제 아내 되는 사람이 어떤 그 내면적인 아픔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감싸고 그런 걸 지켜주고 과거는 과거대로 앞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현재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끌어고 나서 이거는 뭐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둘이는 숨김이 없습니다. 언론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저희 아내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뭘 모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다시 재회하게 돼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고 혼인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이미 최근에 저희가 재회를 해서 다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정말 함께 하고 싶은 동반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거나 억측이든 사실이든 저는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저는 제 남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혼인신고 결혼을 하고 정말 예쁘게 누구나 같이 열심히 잘 살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나 저 남편이나 각자 아픈 가정사도 있고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정한 몇몇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함과 음모와 조작들로 인해서 제가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카톡, 문자, 전화, 이메일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도가 지나친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상의해서 남편이 그럼 혼인신고를 먼저 올리게 된 거. 저희도 혼인신고를 먼저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와중에 그렇게 된 입장이거든요. 그냥 저로서는 공인도 아닌 제 남편이 왜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또 아픈 것들이 다시 까발려져지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이 순간이 오면서 저 역시도 지금 혼인신고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냥 제 입장에선 모든 게 다 그냥 막 너무 상처받고 막 억울한 입장이에요. 그냥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는 지금 최근에 어떤 뭐 강남 경찰서에 무슨 보석권이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바로 접하지는 아직 못했고요. 이 어떤 그 상황에 사업과 비즈니스 관계로 진행을 해오다 재판부의 어떤 그 사건이 그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이 회부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사건 기록을 제가 낭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뭐 제가 어떤 피소 당했다 해서 아직 무슨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잘못을 안 했다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그건 밝혀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재판기관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되는 거고 또 현재 그 강남 경찰서에 뭐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하는데 뭐 근거 없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최근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과 연관성을 두고 어떤 누군가가 어떤 피해 의식을 갖고 또 거기에 그 함께 그 협잡하고 조장한 그 공동 정범적인 그런 사항에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실하게 잘 조사에 임해서 더 이상 어떤 오해가 불거지지 않게 잘 대처하고 그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책임을 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년 시절은 10대를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쭉 보내오면서 그 나머지 생활은 다 수도권과 부산, 기타 등지에서 생활을 제가 해왔고요. 또한 전 단 한 번도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동거나 이런 부부 생활을 물론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어떤 결혼해 본 사실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앞서 말한 누군가의 제보자의 그런 의안은 저 인과관계성은 있지만 그분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부분과 그럴듯하게 어떤 제보한 내용들에 입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에 대한 그런 불명확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관계성에 대한 뿌리가 감이 좀 잘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분도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황모 씨라는 이제 분은 수년 전에 어떤 비즈니스에 관계된 인연으로 만나게 됐다. 이제 그 누님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변에 어떤 비즈니스십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뭐 언변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탁월했다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이 같이 동행하는 일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주변에서 볼 때 그 나이 차이를 떠나서 실제 부부 관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제가 이런 어떤 사회적 방향성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깊이에 있어서 어떤 크게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오해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감으로써 마치 우리가 실제하는 그 부부처럼 묘사가 돼버렸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하고 어떤 인연을 맺고 하다 보니 어떤 집에 어떤 대소사가 일이 발생한다 하면은 기꺼이 내려가서 어떤 봉사도 해드리고 또 그분이 또 나이가 그 굉장히 많이 드시고 해서 최근엔 또 장례식장에도 제가 가서 조문도 해드리고 일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부의 연이나 어떤 사실혼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과관계에서 서로 친하고 깊이성을 벗어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자꾸 이제 부부라 하고 막 어떤 그런 관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거짓적으로 너무 이렇게 주변에 퍼지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미 관계성은 서로가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연결해 있다 보니까 다시 모든 걸 되돌리게 되면 이게 또 모든 비즈니스가 진행했던 일이 파행될 수 있는 그런 또 우려성을 걱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혼을 주장하시는 그 황모 씨는 실제로 법적으로 자신의 남편이 자식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제 충격적인 어떤 상황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실제 저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도 있고 이제 손녀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한테 이제 들려지니 또 그때 저도 안일하게 좀 제가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좀 뭐가 좀 결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내가 자식도 없는데 또 손녀도 없는데 마치 내가 손녀도 있고 자식도 있는 그런 거를 또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아는 사람이 몇몇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시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현재 이런 혼인을 발표하고 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게 실제 묘사가 돼가지고 마치 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거리가 제공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그 같은 공동 제보자들에 의해서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받아서 기사를 갖다가 내버리니 저희는 불가피하게 사실 금년도가 넘어가고 내년 초에나
천천히 준비를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이건 아니고 바로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자리가 사실 주어진 거고, 그분은 또 법적으로 혼인적으로 정치적인 남편이 있고 또 30대 중후반의 뭐 자식과 30대 초반의 자식, 또 몇 명의 그 자식이 실제 있는 상황과 또 그 자식이 또 이렇게 또 애를 낳고 결혼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것이 번졌을 경우에는 저조차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빨리 서로가 각자의, 저는 이미 제가 걸어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도 살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관계자를 만나게 해주고 이런 부분. 다만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거나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면 되지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다만 말이 말을 만들어낸다고 결국엔 그 말의 말 속에서 현혹돼 가지고 사람이 휘둘려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역시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될 것이고, 뭐 질문에 있을 때 제가 성실히 제가 답변을 제가 해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감히 좀 송구스럽지만 그냥 딱 한 분만 일문일답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자연 사건은 이미 사건이 어떤 증거 위조 사건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종지부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뭐 제가 뭐 억울하다 뭐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만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요. 네, 받을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잠시만요. 네. 고기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잠깐. 질문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질문해 주세요. 일단 그 뭐 두 사람 뭐 과거든 아니면 개인 사정상 뭐 어쨌든 간에 두 사람 뭐 사랑이 있다고 하니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장자연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후에도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거의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장자연 실제 문건을 보고서 저는 무려 16시간 동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 문건, 그러니까 복사본이 아닌, KBS는 복사본이었고 실제로 봉은사에서 태워진, 유족에 의해서 태워진 문건, 그리고 장자연이 힘들게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찍어서 한 걸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준주 씨가 2011년도에 벌인, 그래서 SBS에서 보도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맨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만약에 아직까지도 본인이 이 그 수용시설 안에서 작성했던,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배포하고 했던 것들, 어쩌면 창작 생활을 수용시설에서 아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슬기로운 그게 본인이 장자연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제가 드린다는데요. 네. 네, 답변할게요. 뭐 슬기롭게 뭐 창작 생활을 했다는 말은 좀 듣기는 좀 솔직히 거부갑니다. 제 감정의 표현이고요. 실제 그 장자연의 사건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묻혔잖아요. 묻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준주 씨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한 이 사건은 묻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자연도 눈을 감지 못해요. 왜? 본인이 창작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장자연은 무려 30몇 명에게 성접대를 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 내용 자체는, 창작이란 말은 상당히 듣기가 거부갑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정식적으로 제가 기관에 정식적인 기관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출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거 이미 저기 고 기자님, 잠깐 국립 죄송한데 고 기자님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질문 발견이 된 거고. 아니, 잠깐 고 기자님, 충분히 알겠고요. 보기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기자님. 예, 저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의 팩트는 장재현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저는 앞에 질문 주신 기자님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뵙습니다. 물론 이제 고 기자라 하니 약간 죄송해요, 제 성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사실만 혹시- 진실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만난 적 있냐고요. 1차 질문. 많이 만났죠. 언제요? 시기. 시요? 시기. 10대 때입니다. 10대? 예. 장자연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전라북도 정읍이죠. 정읍이죠. 예. 그러면 10대 때 만났다 그랬는데 그때 가족사 얘기하면서 강진에서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라남도 강진과 전북의 차이는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살아 계신 곳이 어디예요? 고흥이죠. 저 키워주신 분요. 키워주신 분이자 낳아주신 분이요. 며칠 전에 리츠칼튼에서 봉변 한 번 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리치 칼튼요? 예. 그런 사실 렌실행도 옆에 있었고 어떤 남자분이 나이 속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전준주 씨에게 핸드폰 달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고흥에 계신 어머니랑 통화해서 어머니가 실제로 나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며칠 그런 전에. 적 없어요. 그런 적 없고요. 낳아주신 어머님은 따로 계시고 그쪽은 길러주신 어머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준주 씨. 저기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기자님 저 말을 저도 여기 길게 앉아 있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길게 앉아 있어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분명히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닐까요? 제출하시고 어쨌든 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저한테도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이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루신문 신기석 기자고요. 저한테도 2012년에 한번 편지를 보내셨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 주제가 뭡니까? 이 기자의 회견을 하는 이유가? 장자연 건 질문을 받는다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저하고 부부의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뭐 지금 어떤 일을 불거지고 하는 데 사실 관심이 없고요. 다만 전준주 씨께서 장자연 편지에 대해서는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리켰으니까 그에 대한 진위만 좀 묻고 있는 겁니다. 뭐 장자연 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어쨌든 하니까 법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정시 이상자니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시키겠고는 충분하게 저는 되고 사실관계만 여쭤보려고요. 우선 만난 적 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선 1차 사건 2011년 당시에는 국가수에서 사실이 아닌 걸로 해서 사법 처벌까지 받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장자연에게 받은 편지가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질문에 사실만 대답하세요. 네, 저도 질문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 거예요. 진실만 다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법부의 판단, 그러니까 그게 대필이었다라고 하는 국가수의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건의 수사의 의지가 분명하고 한다면 저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오기 이전까지는 그냥 나라는 사람 한 사람 참 안타깝게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들로 인해서 그걸로 해서 많이 파생된 기사도 많이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저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그냥 희생이 치러졌으니 이런 부분이 다시 대두되기를 저는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기준과 흐름의 기준이 지금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내 와이프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거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또 더 심하게 말하자면 결정적인 치명타를 얻게 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아내를 위해서 더 이 기자회견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좀 간단한 거 여쭤본 거잖아요. 장도연 씨한테 그때 나왔던 언론에 공개했던 편지가 장도연 씨한테 받은 편지가 필요하다면 제가 언론이 아니라 정식적인 기관에 제출한다 하잖아요, 제가. 아니 그 얘기인즉 뭐 이번에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미공개 그때 공개하지 않은 편지도 갖고 있다 얘기했었는데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받은 편지도 장도연에게 받은 편지가 맞고 지금 맞습니다. 그때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편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른 만약에 질문 이 내용이 틀리면 당신은 308조야 이번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다른 내용으로 그다음에 하십시오. 그 전준주 씨 여태까지 71년생으로 생활을 해왔지만 80년생 10월자 적힌 주민등록증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저기요. 지금 역삼동에 있죠? 잠시만요, 기자님. 지금 초면이고 저희 너무 흥분하시면서 뭐 지금 잘못하고 이런 거 저는 없다고 보고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끌고 가버리면 언제까지 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답을 내놓으라고요. 장자연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맞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자연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그럼 장자연이 성접대 받았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교도소 내부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지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아십니까? 교도소 내부에 대해서 전준주 씨보다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그 기관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편지와 그다음에 사진을 사실 제가 없는 자리에 분실을 당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얘기를 하자면 매우 깁니다.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용자가 접견을 간다거나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내부는 위에 있는 상위 보고를 받아서 언제든지 수검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내부를 다 훑을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이런 부분에서 이걸 무슨 창작이라는 말을 할까 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인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감시받았고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제가 아는 기준으로 약 한 2개월에 3개월 동안 보존되는 CCTV실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 언론이 똑똑하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이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내부에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아니 장황하게 얘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 때 장자가 16시간 조사받으면서 3년치 통화 기록,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없으니까 없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모든 문자 기록 다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난시 잠깐. 잠깐, 저는 사실은 낸시 랭의 지인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전준희 씨하고 오늘 처음 뵀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진행조차도 맡게 된 이유는 저도 팩트를 알고 싶고, 낸시 랭이 실질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낸시 랭의 현재 상태는, 현재 전준희 씨의 얘기를 다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오늘 사실관계를 하러 나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무부인을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사전에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낸시의 맞습니다. 현재 입장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팩트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낸시. 누가요? 지금 답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낸시가 안티도 있고 그리고 나름 활동하면서 또 낸시랭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도 낸시랭씨를 보호하고 싶은 입장 중에 하나인데 처음 기자회견의 취지하고 틀리게 제가 이 기자회견을 나오기 전에
팩트만을 얘기하고 했습니다. 현재 기자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내용에 팩트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팩트가- 정확하게 팩트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하세요. 아까 말한 무슨 그 편지에 대해 뭐 창작 그런 얘기를 하고 직접 썼냐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그럼 한 진실이에요.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편지 사실화하시니까 그건 받아들이고요. 그 팩트 이거는 뭐건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에 어떤 뭐 범죄 사실이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뭐 개인의 일이니까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불거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이제 정확히 71년생인지 80년생인지 논란이 있는데 그 건도 뭐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진 않은데 다만 하나 장자연 편지에 있어서는 만약에 80년생이면 오빠가 될 수가 없거든요. 71년생이시면 오빠가 맞겠죠.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말씀하세요. 서류상이랑 실제 나이랑. 서류상에는 정확하게 80년생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 실제 나이는 71년 1월 2일생입니다. 그럼 이게 뭐 보통 이렇게 서류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지금 이 나이도 중요한가요? 왜냐면 장대현 예. 씨랑 어떻게 오빠 동생이냐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관계 없지만 장대현 씨 거는 또 게다가 하필이면 뭐 맞추신 건 아니었겠지만 검찰에서 이 건을 재수사할 수도 있다라는 딱 그 상황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본인이 저한테 편지 보내서도 억울하다고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 뭐 나이 차이가 뭐 보통은 뭐 한두 살, 두세 살은 이렇게 서류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좀 10살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뭐 그게 된 것도 사연이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궁금하진 않은데 장대현 씨랑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으며 그렇게 좀 서류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사실은 그게 또 나이 먹어서는 크게 관계를 안 하는데 그 부분은 10대 때는 그걸 중시하기 그- 때문에 왜 그- 오빠 동생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미 과거에 그 많은 언론사에서 그 다뤄졌던 기사의 내용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과거의 어떤 부분들이 다 그냥 거짓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반향성은 왜 이게 지금 장자연이라는 사건으로 자꾸 이게 대두가 되고 지금 처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 본인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건의 전준주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예? 아까 제가 물었죠. 80년생 주민등록증 지금 현재 어디 있냐고요. 본인 안 가지고 있죠. 제가 알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명함 사이에다가 숨겨놓은 거 지금 역삼동에서 발견이 된 거 아시죠?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그 다음에 낸시랭한테 질문할게요. 황모 씨, 황모 씨로부터 문자 받은 적 있죠? 너무 많아요. 전준주 씨하고 비즈니스 관계만 유지해달라고 아니요? 하는 문자 받았고 낸시랭이 아니에요. 저는 제 핸드폰에 아니요. 저는 그 황모 씨한테 협박과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받아왔는데요. 카톡, 문자, 전화, 또 그 황모 씨가 같이 사주한 몇 명 있어요. 함께 아침, 점심, 저녁, 새벽 가리지 않고 저한테 협박, 모함하고 내 남편한테서 떨어지라고 너 가통죄로 신고하게. 저는 증거가 다 있어요. 다 캡처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시달렸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면 전준주 씨에게 질문할게요. 이 황모 씨가 전준주 씨 그 수감 생활할 때 면회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솔직하게 번도 얘기하세요. 없죠. 예? 단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저하고 어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예. 저한테 면회 온 적이 있냐? 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은 고흥에 있는 부모님들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은 있어요. 몇 번이나요? 지금 몇 번이 중요한가요? 자자 저기 사실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몇 번 그러면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아는 지인이 어떤 친하게 어떤 관계하는 그 사람과 어떤 그 저는요. 그다음에 그냥 전준주 씨 그 저 황모 씨로부터 기자님, 마지막 문자 메시지 받은 거 있죠? 기자님 지금 그다음에 기자님 저 얘기하고 제가 싶어요. 황모 씨랑 통화할 때 기자님 제가 저 얘기하고 싶다고요. 잠깐요, 잠깐. 저기. 아니요 제가 잠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잠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여기 지금 싶습니다. 기자님을 위해 가지고 있는 그냥-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제를 해주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기자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낸시 잠깐 답변을 하겠다니까 낸시 얘기하시죠.
그 사실혼을 주장하는 그 황모 씨는 저한테 어쨌든 협박과 모함과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저를 시달리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황모 씨는 비즈니스 관련으로 제 남편과 어쨌든 거짓 부부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가 있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미 본인의 법적 자신의 남편이 있고 그 다른 남자와 낳은 자식 3명이 있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나 저나 지금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을 때까지 저희는 결혼한 적도 없고 다 법적으로 띄어봐도 초혼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도자기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예? 도자기. 그 질문은 예. 도자기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수감 생활을 저기 하면서 기자님, 그다음에 지금, 뭐뭐 하면서 계속 저기요. 주장하는 게 파라다이스 저는요. 그룹의 저희 기자님 죄송합니다. 기자님은 이제 질문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낸시도 잠깐만. 그걸 유품으로 받았다고 해서 지금 잠깐만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재 자꾸 이 현재 기자회견이 원래의 얘기대로 팩트를 전달하고 입장 표명을 하려는 입장에서 무슨 사건 조사하는 형태처럼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합니다. 원래 처음에 다 팩트를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예, 전진주 씨께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뭐 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뭐 나이, 뭐 본명, 기타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하고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안 하고 안 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하실 건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nen시대.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니 어머님은 따로 계시고 9살 때 여기 오게 돼가지고 길러주신 어머님이 계시고 실제 나이와 그 서류상 나이 그냥 쫙 한 사실만 얘기해 10분만 쉬었다 가시죠. 예. 예. 10분만 쉬었다가. 좀 쉬겠습니다. 예. 원래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가 사실 그 준비해온 내용을 낭독을 해주고 그리고 딱 거기에 대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사실은 저희가 이 기자회견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었던 것인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제가 할 말을 하고 어떤 질문을 받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뭐 이 시간이 무한정 지금 뭐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무슨 뭐 이 장자연 사건의 그런 편지가 무슨 뭐 창작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서 바로 저도 그 겉으로 표현이 노골적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거부가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혔는데 본인이 창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맞고 또 마찬가지 무슨 나이가 뭐 이런저런 하는데 뭐 오빠 동생인 이런 관계가 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죠?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 308조예요. 수용시설에서 정밀보호 대단히 열심히 계속 하는 거 말씀하세요. 알거든요. 308조가 뭐냐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고 본 취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말하지만 부부로서의 정식적인 혼인 관계를 갖다가 알리는 것은 어떤 주변에 대한 그 사실적이 않은 내용들이 계속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계속된 그런 그 협박과 은혜 이런 부분이 조장돼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신중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의 그 채널망을 통해서 그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앞쪽에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그 뭐
전체 다는 하지 마시고 그 오빠가 관계 설명시다고 말했었는데 그 부분 맞아. 일단 진행하실 거 진행하세요. 일단 그러면은 그 저도 참 그 부분에서 억울함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이 정신 이상자 이런 부분 내몰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 앞쪽에 그럼 계시는 분 중 그 몇 분이서만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오셔서 그러면 어차피 저는 아까 필요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와이프를 통해서라도 제가 이 부분 억울함을 밝혀서라도 우리 또 와이프가 더 오해받고 하는 그런 부분 어떤 사기에 어떤 휩싸인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게 현혹당하는 이런 오해 요지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참 좀 하나 참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전과자는 무슨 뭐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법이 없습니까?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앞에 모두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예, 그러면 행복을 전제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실제 공개되지 않는 또 실제 국가서에서 감정 필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원본이 재판부에 몇 장이나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원본이 국가서에 몇 장의 편지가 감정이 들어갔습니까? 그 몇 장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원본 편지 공개하시기로 하셨는데 원본 편지 가져오셨나요? 네. 약속 지키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대신 제가 많은 양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기요. 예, 지금 잠깐, 이게 한꺼번에 나오시면 안 되니까, 예, 저기, 전진주 씨께서 그 본인이 갖고 있다는, 저도 이제 못 봤는데, 그 원본 편지를 공개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에 원본 편지를 놓겠다고 하니까 전부가 나오면 안 되시고요. 다 뺄 필요 없어. 진행상, 김 기자님, 예, 저기 다른 몇 분만 같이 해서 원본을 일단은 앞에다가 펼쳐 놓을 테니까,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잠깐 같이 혼자 가지 마시고 그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다 촬영하실 수 없잖아요. 먼저 잠깐 들어드리는 게 나을까요?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원본을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빼앗기기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키기 위해서 다른 타 감방 수용자의 방에 이런 상황을 렌 씨가 그거 만지지 마세요. 예. 보관하고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성명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킨 것 중에 그나마 살려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것을 공개하고 이런 것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솔직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찌됐든 온갖 의혹과 오해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에 상처받고 진리김치 당한 걸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용기 내서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좀 떳떳하고 제대로 옳은 수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전지수 씨께서 그 원본 몇 장을 들고 앞에 나오셔서 보여주시고 촬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니 저기 낸시랭 씨 그거 만지지 마세요. 예, 낸시랭 씨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낸시랭 씨 만지지 마시고요. 전지수 씨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그 원본만 그 자리에 할까요? 예. 예, 그 자리에서 몇 장을 들고, 아니요, 손으로 들고 여기 보여달라고. 예, 편지, 큰 거 있으시다면서요? 큰 거.
여기 이제 예, 다른 말씀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이제 원본을 보여드렸고 본인이 원본을 제출하겠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회견을 더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사실관계는 나중에 더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낸시 아니요, 지금 뭐 그거는 제출하는 거 지장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앞쪽에 지장 있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당시에 그 재판부에 정식적으로 제출을 하려고 했지만 굳이 또 이런 걸로 또 해서 물론 그 내부에서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해서 당시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당시 이 부분을 제 간인을 다 일일이 다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간인이죠, 그거는. 본인 예, 본인 저희 지장은 본인 간인 지장입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거고 예, 됐습니다. 예, 나중에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예. 네, 메인 씨 죄송한데 제가 그냥 친한 지인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저희 선배로서 지금은 본인 얘기만 짧게 좀 하고 마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잠깐 본인 얘기만 신경호 고백만 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전진주 씨는 먼저 좀 퇴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정리를 좀. 정리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 촬영 하나만. 네. 약간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그 장자연 씨가 일부 제가 이제 직접 보고 사진 찍은 건데 낸시랭이 이 글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저 사회자 저한테 말씀대로 예. 제 오늘 저기요. 기자회견에 있어서 낸시랭 좀 이따가 지금 낸시랭이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본인도 좀 당황스러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다 챙겨주세요. 아니 낸시 그거 만지지 마. 저기 하시는 걸로 하고 혼자 잠깐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먼저 좀 퇴장하겠습니다. 예, 먼저 전진주 씨만 퇴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낸시. 아니요 여기 같이 있어요. 같이 있고 얘기하고 같이 나가요. 그냥 제가 옆에 제가 말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앉아있기를 원하니까요. 옆에 그냥 제가 앉아있는 아니요, 지금 저기 진행 때문에 먼저 지금 먼저 나갔으면 좋겠어요. 잠깐 진행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또 여기 출구 때문에 따로 나가야 되니까 전진 씨 먼저 내려가시죠. 예, 먼저 자리 하고 낸시 잠깐 기다려줘요. 예, 그쪽으로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먼저 좀 퇴장 저쪽 가서 낸시가 그쪽으로 갈 거니까요. 예, 그쪽으로 좀 퇴장해 주세요. 네. 예, 저쪽 문을 좀 퇴장해 주세요. 예, 낸시의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전진주 씨 이 사건 조사처럼 기자회견 지나가서 예, 좀 잠깐 정리 좀 했습니다. 낸시, 내 생각에는요 본인이 그냥 솔직한 본인 얘기만 사실 낸시는 지금 현재 전진수 씨의 얘기를 팩트로 다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있고 본인이 지금 제시하는 모든 거에 대한 거를 다 믿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감안하셔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별도로 뭐 낸시가 최근에 만난 게 몇 달이죠? 최근에 만난 게 한 2달 전. 2달 전서부터 본격 교제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만났던 상황은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달 전에 만나서 내용들 다 듣고 그리고
교제를 한 건 사실은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기자님들이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내식께서 짧게 본인 얘기를 입장을 무슨 사실관계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로서의 본인 입장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고 하고 좀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제 남편 왕진지는 다시 재회하게 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진실로의 서로 사랑을 결실을 맺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고 저희도 여러분 같이 그냥 행복하고 열심히 부부로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제 남편이 과거에 아픈 사연들이 있고 저 역시 과거에 아픈 가정사가 있는데요. 저 아까 말한 또 질문하신 궁금했던 그 모든 기사의 내용들 저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고 저를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도 저는 저희가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알면서도 저는 왕진진, 전준주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또 그냥 여성으로서 낸시랭을 또 박혜령을 사랑합니다. 저희 두 부부를 응원해 주시고 이제 서로 늦게나마 만나서 서로 나이도 지금 많은데 초혼으로 시작하게 됐으니까 저희 결혼 축복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팝 아티스트로서 계속 열심히 작품 활동할 거고요. 또 제 남편 왕진진도 똑같이 자신의 문화 사업 열심히 활동하고 더욱더 이렇게 힘든 모습보다는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 웃을 수 있는 모습들 보일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작품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서부터. 예, 저희 내식 지금.